결국 KO 당했다. 중고기계설비 일원 헐값 눈물의 땡처리. 16일 찾은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시와 중고기계 유통단지. 400여 개 매장 곳곳에는 비닐에 쌓인 기계설비가 빼곡히 놓여 있었다. 각종 부품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공작기계인 수동 CNC 선반과 밀링머신, 연삭기, 절단기, 프레스 등이었다. 한 유통업체 대표는 내연기관용 자동차 부품업체의 폐업이 급증하면서 기계 설비가 쏟아지고 있다며 수요가 없어 고철 용도로 팔려나가는 설비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고기계설비 거래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개인과 기업이 직접 등록한 기계설비 매물은 지난해 838건으로 2017년 사이트 개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 784건을 넘어선 수치다. 이 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제조설비 거래 사이트에는 고속금연가공기 99,999원, 15톤 사출성형기 1,000원 감속기 1원 등 헐값에 나온 중고, 기계설비 매물이 즐비하다. 한 기계거래업체 대표는 중고기계 유통사업을 30년 해왔는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지금처럼 매물이 많지는 않았다며 공장이 계속 문을 닫으니 매물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계에선 지난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최저임금이 최근 5년간 42% 급등한 데다 원자재 가격도 오르면서 제조업체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공장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야근, 잔업수당이 사라지자 택배 배달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시화산업단지의 한 중소제조업체 사장은 정부 규제에 잽을 계속 맞다 보니 결국 KO 당하는 분위기라며 요즘 주변 기업인들은 더 이상 제조업으로 돈 벌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주식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1에서 10월 평균 가동률은 2020년 68.4%, 지난해 70.9%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노민선 중기현 연구위원은 중소제조업 환경이 악화한 데다 불황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의 업종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기계설비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며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적자 못 버틴 중기사장 택배 알바까지. 제조업으론 생계망막 수천만원짜리 7톤 프레스 설비 고철값 400만원만 받고 팔아. 시와 국가산업단지의 한 중소제조업체 사장은 직원들이 택배와 배달 시장으로 다 이직하는 바람에 최근 가족기업으로 전환했다. 제조업으론 더 이상 돈을 벌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사업주도 직원들도 떠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경남 지역 산업단지 A업체 사장은 지역 내 중소제조업체 공장 곳곳이 비어 흉가처럼 변한 곳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중소제조업이 누적된 원자재 가격 상승, 획일적인 노동 관련 규제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생산과 수출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중소제조업체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생계수단인 기계설비를 내다 파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더 이상 제조업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적자 경영 누적, 경쟁력 잃어. 휴폐업이 급증하면서 중고 기계설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매수세는 찾기 힘든 상황이다. 한 기계유통업체 대표는 최소 수천만 원은 받아야 할 7톤짜리 프레스 설비도 고철값인 400만 원에 거래된다며 고철값이 1년 새 킬로그램당 180원에서 550원으로 3배로 오른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중국 칭다오에서 공기압축기 제조 사업을 하던 D사는 2017년 수도권에 공장을 세우면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이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인력난이 심해지며 은행 빚만 들다가 결국 지난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공장 부지도 경매로 넘어간 상태다. 주로 저임금 노동 인력 비중이 큰 중소제조업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42% 급등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1월 300인 미만, 7월 50인 미만 기업에 본격 시행된 주 52시간제도 매출 급감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초과 근무가 불가능해지면서 일감을 많이 따올 수 없고 한국 기업의 강점인 빠른 납기도 불가능해져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의 한 섬유업체 사장은 주 52시간제로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미국, 유럽, 중동에서 받았던 일감을 주 52시간제가 없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빼앗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과 물류 비용이 급등하면서 이제는 수입도 내기 어려운 신세가 됐다. 중소제조업체의 42.1%는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는 수탁기업이다.
대부분 원자재를 조달해 임가공을 거쳐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적자 경영의 수렁에 빠졌다. 이세 외면의 제조업 명맥도 끊길 판. 제조업의 열악한 환경에 지속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로 1950에서 1960년대생인 중소제조업체 창업 1세대가 은퇴할 시점이지만 2세가 승계를 거부하면서다. 경남 창원에서 대형 조선기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70대 H회장도 2세에게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자산운용사를 차려 넘겨주기로 했다. H회장은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정부 규제만 늘어 더 이상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생활용품 제조업체 대표는 제조업을 하면 고생만 한다는 인식 때문에 2세가 제조업을 물려받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은 코로나19로 붕괴된 경제를 회복하는 데 제조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최근 자동차, 반도체 대란, 철근 대란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나타났듯 제조업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민경진 기자 이메일 주소